세상을 살아가기 가장 힘든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 그런 의문을 시작점으로 실비아 플라스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비아의 삶은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실비아가 대학에 갈 무렵부터 대학 3학년을 마치고 첫 자살 시도를 할 때까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삶을 마음껏 누릴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듯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수많은 고통을 겪은 실비아. 실비아의 내면에는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독특한 특징들이 보입니다. 그와 관련해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는지 보죠. 실비아의 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영영 행복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밤만은 만족스럽다. 실비아를 만족스럽게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대학 입학 전 아르바이트로 농장 밭일을 하다가 같이 일하던 독일인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당한 일이었습니다. 실비아는 일기에 이렇게 쓰죠. 내게 그런 식으로 키스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기에 난 그곳에 서서 홍수처럼 나를 덮치는 갈망에 휩싸여 감전된 사람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이후로도 실비아의 일기에는 성적 욕망에 대한 글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날마다 질척거리는 욕망에 질질 끌려다니며 욕구불만에 시달리는데 아무런 근심도 거리낌도 없이 성적인 굶주림을 해결하고 쉽사리 자아를 찾을 수 있는 남자애들을 증오하고 또 증오한다. 나는 지난 몇 년간 나를 돌아보면서 누군가와 열정적인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걸 알았다. 일기라고는 해도 이런 내용이 과하게 많다는 생각을 하다가 땅끝의 아이들의 미나를 떠올렸습니다. 미나는 천성적으로 불안에 취약하고 모두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미나에게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었죠. 든든한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불안도 잠재울 수 있고 사랑받는다고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건 미나의 천성적 필요를 채우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미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불안을 잠재우고 사랑받는 아이의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 일을 하고 싶었죠. 어린 미나가 자라면 실비아 같은 마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도 잠재우고 사랑받음도 확인할 수 있는 스킨십. 그런 스킨십을 좋아하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 어른의 스킨십을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비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간의 설레움, 함께 할 짝을 갈구한다. 우리에게 그런 안정이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나를 따뜻하게 감싸줄 또 하나의 육체가 얼마나 필요한지. 실비아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이였습니다. 나는 너무나 적나라하고도 필사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실비아는 남자의 사랑도 필사적으로 받고 싶어 했습니다. 실비아의 일기에는 실비아가 사귄 수많은 남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불안에 취약한 실비아는 스스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의지할 것을 찾죠. 실비아가 안심하고 의지할 대상은 안정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절대적인 것을 원하게 되죠. 실비아가 만나고 싶은 남자는 절대적으로 헌신할 만한 사람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의 믿음을 모두 바쳐 헌신할 수 있는 남자가 있었으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은 존경과 숙모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버지나 신 같은 자제를 가진 나는 절대적인 이상형으로 반신과 같은 남자를 원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 전계를 읽다 보면 어릴 때 아버지를 비롯한 어른들을 신적인 존재로 우러러보다가 나이가 들면서 실망하는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불안에 취약한 아이는 안전감을 느끼기 위해서 절대성을 원하고 그 때문에 자연히 아버지에게서 신적인 속성을 보고 싶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비아가 영혼을 바치고 싶은 사람은 지적이고 육체적 매력이 있고 기품이 있고 강함이 느껴지는 남자였습니다. 실비아는 결국 그런 남자와 결혼하게 되죠. 실비아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단 위에 올려놓고 우러러보며 자신에게 주목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실비아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쓴 방법은 실비아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람들을 매료시키기 위해 광적으로 노력하며 벌벌 기는 수다스러운 강아지 노릇이었습니다. 실비아의 불안은 실비아가 늘 무언가에 쫓기게 만들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괜찮은 남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시한이 기껏해야 3년밖에 남지 않았다. 딕 노튼이 아니면 끝이라는 생각에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실비아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좋은 신랑감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쉼없이 이 남자 저 남자를 저울질합니다. 실비아의 불안은 모모가 아니면 끝장이다 하는 식으로 쫓기는 사고를 하게 하고 그런 사고는 실비아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압도되는 이유가 됩니다. 실비아는 헌신하고 싶은 남자를 원하면서도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는 데 민감했습니다. 딕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배당할까봐 조금쯤 두려워하는 건 사실이다. 내가 요구하는 건 균형일 뿐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의 분야와 분리된 정당한 나만의 영역이 있어야 한다. 남편 또한 그 영역을 존중해야만 한다. 책을 읽다 보면 나를 잃지 않겠다며 오직 자신이 추구하는 일 하나만 신경 쓰는 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을 지키는 일 하나만 신경 쓰는 사람도 있죠. 불안에 취약한 사람이 일이든 가족이든 집중할 대상 하나를 움켜쥐고 그 생각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와 좀 다르게 실비아는 자신의 주체성을 잃지 않는 것과 상대에게 헌신하는 것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쫓습니다. 실비아의 천성은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양손에 떡을 쥐어야 만족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나를 지킨다는 욕구와 상대에게 헌신한다는 욕구를 균형 있게 만족시키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실비아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우러러보는 것으로 시작해 상대의 연약함을 확인하면 상대를 단 위에서 내려놓는 일을 반복합니다. 실비아가 애초에 상대를 우러러봤던 건 우러러볼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비아가 사람을 대하는 출발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입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괜히 들었다 놨다를 당한 셈이니까요. 만약 실비아의 우러러봄에 역시 사람을 볼 줄 아는군 하며 으쓱함을 느꼈거나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며 난처함을 느꼈다면 내가 언제 우러러봐 달라고 했나 하며 기분 나빠지거나 상처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실비아의 어린 시절 이야기 중에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실비아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그 아이의 여동생이 바닷가에 살얼음판을 걷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싶었던 실비아는 그 아이의 약한 모습을 보는 순간 불쑥 분노를 느낍니다. 자신의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걸 느끼며 그 아이에게 혀를 내밀고 얼굴을 찡그려 보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 아이와 놀지 않습니다. 실비아가 그랬던 이유는 그 아이의 무기력에 자신까지 한없이 허약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연약한 모습이 실비아의 불안을 자극해서 그 아이의 슬픔까지 외면하게 한 거죠. 불안에 취약한 사람 중에는 자신과 닮은 연약한 존재의 동질감을 느끼고 더 잘해주려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실비아처럼 자신과 닮은 연약한 존재의 혐오감을 느끼는 유형도 있습니다. 어쩌면 실비아는 그 순간 나도 연약한데 내가 결혼하려고 한 아이도 이렇게 연약했다니
하며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실비아는 처음 보는 사람을 우러러보며 그 사람을 매료시키기 위해 광적으로 노력하는 수다스러운 강아지 노릇을 하게 되었을까? 실비아는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들이 나를 좋아하길 나는 절박하게 바란다. 어색하고 자의식적인 인기 없는 시절을 오랜 세월 겪어온 나니까. 자꾸만 예전에 지닌 열등의식의 흔적이 나타나고 마는 거다. 내가 상대에게 그렇게 열렬한 관심을 펑펑 쏟는 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려 할 수 없이 혼자 남을 수밖에 없을까 두려워하던 예전의 공포를 반영하는 흔적이 아닐까? 실비아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지만 큰 거절감을 느낀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들과의 관계에서였죠. 그 사건은 실비아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자연스럽지 못하고 저자세로 나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비아 내면의 키워드들 중 여자 관계에서의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